Await your possibility. 안녕하세요. 프린들리입니다. 지난주 쉬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많은 주식이 역대 신고가를 찍으면서 테슬라도 역대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테슬라가 잘 오르고 있어서 투자자 입장에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2주 동안 저한테 가장 쇼킹한 일은 테슬라도 금리도 아닌 한국 분들이 많이 보유하지 않은 인텔의 몰락입니다. 인텔의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10% 이상 급락을 하고 경쟁사 AMD 실적 발표 이후에는 더 급락을 했습니다. 그럼 왜 인기도 없고 주가도 하락하고 있는 인텔 주식 이야기를 2주 만에 와서 하냐? 그렇지 않아도 요새 조회수 안 나와서 오히려 구독자들이 더 걱정하고 있는데 왜 굳이 자극적인 소재도 많은데 인텔이냐? 프린들을 많이 걱정하는 저희 구독자를 위해서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프린들TV를 오래 구독하신 분은 제가 항상 그동안 미국 주식에서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한 부분을 아실 겁니다. 바로 성장성입니다. 오늘은 이 성장성에 대해 인텔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장성을 대표하는 지표는 Forward 12 EPS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테슬라가 조금 조정받을 때 어떤 분이 저한테 지금 테슬라 손절해야 되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댓글도 달아드린 것 같은데 현재 이렇게 Forward 12 EPS가 상승하고 있고 주가가 빠지는 경우에는 손절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는 작년부터 쭉 했고요. 그래서 구독자 중에 한 분이 Forward EPS가 올라가고 있는 엔비디아에 엄청 투자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인텔을 볼까요? Forward 12 EPS가 거의 증가하지 않고 심지어 하락하죠? 근데 이 와중에 주가는 이렇게 조정받고 있고 그럼 누군가 저한테 지금 인텔이 이렇게 조정받고 있으니 투자해도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 제 기준에는 아니라고 답할 것 같습니다. 인텔 주주분들에게는 죄송스럽긴 하지만 오늘은 인텔의 불편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인텔은 다 아시겠지만 컴퓨터에서 연산 처리를 하는 CPU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인텔이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 경쟁사인 AMD는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AMD가 이렇게 계속 잘 나간 건 아니고요. 2016년까지 전체 마켓 쉐어가 20%도 안 됐는데 현재는 거의 40%까지 올라갔습니다. AMD 주가는 2016년 대비 60배 이상 올랐고요. 이 기간 동안 인텔은 30%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인텔은 이렇게 몰락하고 있냐? 당연히 사람들이 인텔 CPU를 안 사기 때문입니다. 왜 안 살까요? 경쟁사 대비 CPU 성능이 떨어지고 가격도 비싸니 시장에서 외면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데스크탑 CPU 점유율이 한때는 80% 가까이 됐는데요. 지금은 51%로 AMD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최근 데스크탑 시장에서 가장 핫한 사건이 ASUS 막시무스 13 메인보드 가격 폭락입니다. 에잉? 메인보드랑 인텔 CPU랑 무슨 관계가 있나요? 메인보드라 하면 CPU 메모리 SSD를 장착하는 판때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 ASUS 막시무스 13이 인텔 CPU 전용 판때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11세대 코어 스레도 많은 복잡한 이야기가 있긴 한데 그냥 쉽게 인텔 CPU가 인기가 많아져서 많이 팔리면 인텔 전용 판때기도 많이 팔리면서 가격이 오르고요. 인텔 CPU가 잘 안 팔리면 인텔 전용 판때기도 잘 안 팔려서 가격이 내려갑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 인기가 많아지면 많이 팔리고 많이 오른다. 근데 인텔 CPU가 성능도 안 나오는데 튜닝도 안 되니 누가 인텔 CPU를 사겠습니까? 당연히 인텔 CPU 전용 판때기도 인기가 없어지고 이 판때기가 올해 4월에 출시했는데요. 출시한 지 몇 달 만에 가격이 3분의 1로 떨어진 겁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원래 컴퓨터에 들어가는 건 시간이 지나면 다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작년 10월에 1시간 만에 매진된 엔비디아 GPU 3070을 출시 특가로 70만원에 샀는데요. 지금 가격이 거의 2배로 올랐습니다. 야 이 찐따야, 가끔 구독자를 호구로 보는데 무슨 메인보드랑 GPU랑 비교하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데스크탑에 들어가는 제품이 시간이 지난다고 다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Anyway, 이렇게 인텔 CPU 특정 메인보드 가격 폭락은 당연히 인텔 CPU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표고요. 실제 수치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프린들링, 근데 노트북이나 서버는 여전히 인텔 점유율이 높지 않나요? 근데 왜 AMD가 잘 나가죠?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성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AMD 이번 분기 실적 자료에도 나왔지만 현재 AMD 성장성이 장난이 아닙니다. 노트북 CPU는 2019년 대비 거의 300% 성장했고 서버 시장은 데이터 센터 매출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이번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이 와중에 더 뼈아픈 건 새로운 애플 맥북에 더 이상 인텔 CPU가 없다는 겁니다. 애플이 최근 인텔 칩을 탑재한 맥북 프로를 공식 스토어에서 내렸습니다. 새로운 맥북 프로를 발표하면서 M1 프로와 M1 맥스 칩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M1 칩의 성능은 기존 인텔 맥북 프로와 다른 노트북과 비교해서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물론 애플 주장이긴 한데 상당히 근거 있는 자료가 많습니다. 심지어 인텔 칩을 사용하는 맥 프로가 800만원에서 수천만원 하는데요. 인텔 칩 28코어 맥 프로보다 M1 맥스 프로를 탑재한 애플 노트북 성능이 더 좋다고 자랑스럽게 이번 세션에서 팅키를 하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인텔 칩이 들어간 맥 프로를 만들지 않겠다는 공식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예상컨대 앞으로 애플용 데스크탑인 맥 프로에서도 M1 맥스 칩을 사용할 겁니다. M1 칩이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줬으니 애플은 더 이상 인텔 칩을 사용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 와중에 인텔 게이싱원 CEO는 애플이 M1 칩을 너무 잘 만들었다. 현재 인텔 칩보다 뛰어난 게 맞다. 하지만 앞으로 몇 년 안에 애플 M1 칩보다 더 뛰어난 칩을 만들어서 애플이 다시 맥 프로에 인텔 칩을 사용하게 만들겠다.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TSMC에서 생산하는 애플 M1 칩을 인텔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설득할 것이다. 라고 찌질하게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근데 이분 현실 감각이 제로인 게 그동안 애플은 노트북과 데스크탑에서 X86 아키텍처인 인텔 CPU를 사용하고 애플폰에서는 ARM 아키텍처를 사용했습니다. 굳이 따지면 노트북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애플폰에서 사용하기 힘들었고요. 애플폰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노트북에서 사용하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M1 칩은 애플 모든 기기에서 애플폰 아키텍처로 다 전환하는 과정인 겁니다. 왜일까요? 왜냐면 지금도 컴퓨터보다 모바일을 더 많이 사용하는 세상이잖아요. 앞으로는 더 많은 모바일 세상이 될 거니 애플이 각 기기에 들어가는 CPU 아키텍처를 통일하면 애플 기기 호환성은 더 극대화가 될 겁니다. 그럼 몇 년 뒤에 아무리 인텔 칩이 M1 칩보다 성능이 좋은 CPU를 만들어도 그때 가면 많은 애플 소프트웨어가 인텔 CPU에서 잘 안 돌아갈 겁니다. 그럼 애플에서 인텔 칩을 사용을 할까요? 조심스럽게 예상하지만 아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외에도 더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어린 시절 늘 컴퓨터 마지막 광고에 나왔던 인텔 인사이드가 이렇게 허무하게 망하지 않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마무리를 하며 오늘 말씀드린 모든 이야기는 그냥 잊으셔도 되지만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린 한 가지, 성장성이 줄어드는 회사는 조심하자입니다. 날씨가 제법 많이 추워졌는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주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깊이 있는 재무 공부가 하고 싶은 분은 구글에서 프린들 연구소를 검색하거나 유튜브 오른쪽 상단에 온라인 강의 신청을 클릭하시고 프린들 온라인 강의 사이트에서 재무제표를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재무제표 강의를 수강하면 미국 주식 투자의 기본인 투자한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